안녕하세요. 보소TV의 오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저 활동 중에 그 패러글라이딩 타시는 분들 요즘 많죠. 놀러 가셔가지고, 그리고 요즘 빠지들도 많이 가셨을 거예요. 거기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일단은 패러글라이딩 사고가 나면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장비를 구입해서 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업체 사고 났을 때 그 업체에 배상 책임을 청구하는 거예요. 대부분 탑승 전에 사고의 위험성을 알고 탔기 때문에, 또는 뭐 이상한 거 작성하잖아요. 동의서 같은 거. 거기에 또 뭐 위험성 어쩌고 막 써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위험을 안고 탔기 때문에 당신 과실, 당신이 다쳤을 때 이 사고를 유발하게 된 책임이 당신한테 한 40% 정도 있다라고 이제 보험사 주장할 거예요. 보험사가 갑자기 왜 나오냐? 그 패러글라이딩 하다가 사고가 나서 나면 그 업체에서 가입한 배상 책임 보험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접수돼서 보험사 직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런 부분을 주장하면서 뭐 판례 얘기를 하면서 당신 과실 40% 정도 된다, 뭐 50% 된다, 뭐 이렇게 최대한 내 과실을, 다친 사람 과실을 많이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때 대응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게 사실은 보험사에서 나와서 뭐 문답서라는 걸 작성할 거예요. 사고 경위에 대해서 물어보는 서류를 꾸밀 건데, 이때 가장 중요해요. 내 과실이 많은 것처럼 걔들이 그러니까 유도를 해가면서 이제 문답서를 작성해요. 실제로 보험금 청구해서 조사자가 나오면 보험금 다 줄 것처럼 해서 막 각종 문답 기법들이 있어요. 정말 많아요, 문답 기법들이. 저도 옛날에 제가 신입사원들 교육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라 뭐 이렇게 교육을 했던 적도 많아요. 이 면담 기술이 워낙 뭐 뛰어나니까,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이게 내 과실 쪽으로 쭉 흘러가는 문답서를 작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답서 작성하시기 전에 꼭 알아보시고, 이런 사건은 사실 전문가를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이 배상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웬만하면 사고가 났을 때 접수하기 전에, 혹은 접수해서 조사자가 나온다고 하기 전에 전문가를 섭외를 하셔서 진행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하면 좋겠지만 제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전문가도 계약하셔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이 패러글라이딩 사고, 즉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사고 나면 어떻겠어요? 단순히 염자만 있을까요? 염자는 뭐 접수도 안 해줄 거예요, 아마. 대부분 심하게 다치겠죠. 혹은 사망사고, 아니면 뭐 복합골절, 뭐 엄청나게 중한 사고일 거예요. 그죠? 저 높은 데 떨어진 거니까. 이럴 때는 금액 자체가 커요.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금액에서 보험사는 과실 10% 차이가 뭐 몇 천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뭐 최소 1, 2천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 과실을 40, 50% 이상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해당 날씨, 그날의 날씨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안전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동의서가 어떻게 작성됐고, 그날의 경위, 이런 부분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따져서 과실을 상기한단 말이에요. 즉 뭐 사실 정답은 없어요. 다만 그날의 상황, 그날의 어떤 이러이러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과실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거는 몇 프로다 이거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면서 그날에 있었던 일, 뭐 목격자도 있으면 확보해 놓으시고, 뭐 내 일행이, 나 혼자 갔을 일은 없겠지만 대부분 같이 가기 때문에, 다만 내 사고 났을 때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확보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 그날의 상황을 메모라도 해 놓으시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보험사 면담 전에, 문답서 작성하기 전에 꼭 미리 좀 알아보시고 대처를 하시라는 거, 요 부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실 10%, 20% 차이에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실 싸움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사고 명확하고 많이 다친 건 맞기 때문에 장애 다툼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과실 다툼을 좀 잘 하셔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파일럿이라고 하죠. 뒤에서 이제 같이 태우고 가는 파일럿이라는 분들의 그날 어떻게 얘기했는지, 이런 부분도 중요해요. 때문에 사고 난 당사자들 당시에는 막 사고가 안 켰기 때문에 뭐 모를 수 있겠지만, 이것도 사실 증거 채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모르시겠으면 전화 주시면 제가 이렇게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전화 한 통 꼭 주셔라,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빠지 갔을 때 예를 들면은 뭐 이게 수상 스키를 보통 타잖아요. 그러면
그 수상스키 이용 중이 아니라 요즘 막 빠지가면 뭐 미끄럼틀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을 거예요, 따로. 그리고 뭐 땅콩 보트를 탄다든지. 쉽게 말하면 본 행위가 아니라 그 옆에 뭐 부대 시설 이용하다가 사고 난 거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이제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해당 그 업체에서 가입한 배상 책임은 그 수상스키를 타던 중에 발생한 사고만 보상하는 걸로 계약이 돼 있으니까 부대 시설 이용 중, 즉 뭐 미끄럼틀, 땅콩 보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타다가 사고가 거기서도 많이 발생을 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거기서 난 건 우리의 책임 범주가 아니고 그 업체랑 얘기해라. 그래서 민사로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보다 빠지의 재산이 안 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내가 기껏 소송해서 돈 받아놓고서 그 해당 그 빠지 사장이 돈이 없어서, 아니면 재산이 없어서 돈을 못 받는 경우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부분.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다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엔 좀 아프긴 했는데 그냥 참고 지내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병원 갔는데 골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시간차가 있잖아요, 사실. 뭐 바로 병원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인과관계를 이유로 이제 면책하는 경우도 있어요. 참지 마시고, 젊은 분들이 많이 하니까 젊은 분들 아파도 참고 막 일단 지내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다가 이 사고로 그 레저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고 이제 주장할 만한 여지를 주게 되는 거니까, 거기서 다쳐서 아프다고 하면 최소한 며칠 뒤에라도 이제 병원에 가셔서 이러이러하다가 다쳤는데 너무 아프다, 뭐 며칠 참다가 왔다, 이렇게 항상 초진기록지 근거를 잘 남겨놓으셔야 된다는 거. 왜냐면은 초진기록지는 의사가 내가 말한 거랑 다르게 기재했어도 초진기록지는 변경이 안 돼요, 의료법상. 초진기록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까지였고요. 뭐 여러분들 패러글라이딩 뭐 빠지 사고에 대해서 워낙 이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사실 다치면 좀 크게 다치는 편이 많아요. 특히 패러글라이딩 거의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빠지에서는 골절이 좀 많이 발생하고 꺾이면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때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이 영상 정도를 한번 쓱 보셨다가 기억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내가 안 다치더라도 주변 분들한테 이런 게 있다라고 정도는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찍어봤습니다. 사실 뭐 요거 말고 이제 스킨스쿠버도 있는데, 그거는 물속에 들어가는 일은 이렇게 케이스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건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화는 의료사고 관련된 것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병원 상대로 어떻게 해야 되고, 보험사 상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각각 나눠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